매일 새벽 세탁소 앞에 나타나는 의문의 노인.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타고 가는 차가 검은 제네시스였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과 고급 승용차.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놀라운 반전까지. 분노가 정의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1. 설정 군산역 앞 백리표 세탁소의 아침. 새벽 5시, 군산역 근처 골목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리표 세탁소 간판 아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작업복이 한가득이라서요. 수진이 뜨거운 그릇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인사였죠. 세탁소 안으로 들어서니 어제 맡긴 작업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소 작업복, 화물차 기사 유니폼, 공장 제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학원비 언제 내요? 고등학생인 딸 미영이가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낼게. 걱정 마. 수진이 다림질판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외상장부를 훑어보니 이번 달도 빠듯했죠. 김 기사님 작업복 아직 안 가져가셨네요. 미영이가 걸려있는 유니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월말이라 그런가 봐. 다들 바쁘실 거야. 수진이 장부에 표시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상 정리가 늦어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아침 6시가 되자 문 앞에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할아버지였죠. 안녕하세요. 노인이 세탁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분인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째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죠. 추우시죠? 안에서 좀 쉬세요. 수진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몸을 녹이고 갈게요. 노인이 난로 가까이 다가서며 손을 비볐습니다. 찬바람에 얼어서인지 손끝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죠.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있으면 주세요. 너무 고맙네요. 노인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물을 끓여 종이컵에 담아 건넸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죠.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미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멀지 않은 곳이야. 노인이 손짓으로 골목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집에서 쉬시면 되는데요. 미영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학교 늦어. 수진이 딸을 재촉했습니다. 노인의 사정을 더 묻는 게 실례일 것 같았죠. 네, 다녀올게요. 미영이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물을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림질을 하는 동안 말없이 지켜보더니 문득 일어나서 세탁소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이런 것쯤은 해야죠.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노인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담배꽁초를 주워 담았습니다.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일도 없고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내내 노인은 세탁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아무도 없으면 다시 앉아서 길을 바라보았죠. 언니, 저 할아버지 매일 오시네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이 없나 봐요. 불쌍하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이 노인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노인이 어디선가 가져온 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가져다 드렸죠.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신세만 지네요.
노인이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 수진 씨. 오늘 작업복 좀 급하게 해주세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박 기사가 더러워진 작업복을 맡겼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세요. 수진이 접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저기 앉은 분은 누구세요? 박 기사가 노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노숙자가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박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노인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도 추우시면 들어오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골목어기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외상장부를 넘기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상하네. 매달 외상 정리하는 날에 노인이 꼭 나타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수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수청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었죠. 해시태그 파트 2. 의심의 단서거지 행색과 검은 제네시스.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 노인이 온몸이 젖은 채로 앞에 서 있었죠. 어머, 할아버지.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말리고 갈게요. 노인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타월 드릴게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수진이 깨끗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머리와 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묵 꼭 드세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따뜻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너무 신세만 지네요. 노인이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뭐려? 이런 날엔 따뜻한 게 최고죠.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진이 난로를 더 세게 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어묵국을 후루룩 마시며 손을 녹였죠. 할아버지, 우산이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잃어버렸어. 노인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수진이 구석에 있던 낡은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전 내내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노인은 세탁소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엄마, 학원 끝나고 올게요. 점심시간에 미영이가 들렀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라.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이가 나가려다가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노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미영이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노인이 말린 옷을 입고 일어났죠.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노인이 인사했습니다. 우산 가져가세요. 수진이 우산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노인이 우산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기 전에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살짝 내다봤습니다.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죠. 참 이상한 할아버지다.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호기심에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제네시스가 멈춰 서 있었죠.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죠. 이게 뭐지? 수진이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빨리 차량을 촬영했는데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혔죠. 차가 군산의료원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에 시간과 장소를 메모했죠.
분명히 거지 같은 차림이었는데.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다시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노인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대답하면서 노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 검은 차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할아버지, 어제 비 그친 후에 어디 가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갔지. 노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멀어요?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야, 가까워. 노인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대답이 짧고 어색했죠. 할아버지, 따뜻한 차 드릴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장 상인 몇 명이 세탁소에 모였습니다. 언니, 저 할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제 김씨네 식당에서 봤는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랑 밥 먹더라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거지 행색이네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난로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언니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도 많다던데. 생선 가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미영아, 엄마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라. 수진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요? 어디 가세요? 미영이가 답장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걱정 마. 수진이 보조 배터리와 메모장을 챙겼습니다. 노인이 평소처럼 인사하고 나가자 수진이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을 돌자 다시 검은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나. 수진이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운전기사의 얼굴까지 찍을 수 있었죠. 차가 출발하자 수진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수진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택시기사가 놀랐습니다. 좀 급해요. 저 검은 차 놓치면 안 돼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3. 호스피스 병동 전 남편의 중환자실. 차가 군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한적한 도로를 따라 올라갔죠. 기사님, 저기 어디예요? 수진이 앞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중환자들 있는 곳이죠. 택시기사가 대답했습니다. 호스피스요? 수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말기 환자들 치료하는 곳이에요. 택시기사가 설명했습니다. 검은 제네시스가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혹시 아픈 분 문병 가세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수진이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노인에게 말을 걸었죠. 어서 오세요. 면회 오셨나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정훈 씨 면회 왔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그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정훈이가 여기 있다고.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호자 띠 착용하시고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파란색 띠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띠를 팔에 둘렀습니다. 수진이 접수대 옆 명단을 슬쩍 봤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정훈 씨 병실이 어디예요? 수진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전 부인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3층 사명 사무실이에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의료기기 소리만 들렸죠. 사명 사무실 문패를 찾았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말 정훈이구나. 수진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산소포와도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죠. 간호사님, 사명 사무실 확인 부탁드려요. 복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갔습니다. 수진이 복도 끝 화장실 근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가더니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죠. 보호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간호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으로 노인의 동선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시간도 함께 기록했죠.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진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정훈아. 수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죠. 이 서류들 다시 검토해보자. 노인이 혼자 말했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서류 표지가 보였습니다. 조선소 안전관리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죠. 조선소? 수진이 놀랐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은폐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내부 진정서 사본이라는 글씨도 있었죠. 이게 뭐지? 수진이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죠. 보호자분, 통증 조절 동의서 작성하셨나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네, 다 작성했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복도 끝에 숨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속 기록했죠. 말기 간담독의 암이라고 하셨죠? 노인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수술이 어려운 상태예요. 간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전원은 불가능한가요? 노인이 또 물었습니다. 보호자 출입 제한도 있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서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훈이가 말기암이라니. 그럼 계속 여기서 치료받아야 하는군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노인이 다시 서류를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멀리서 봐도 상당히 많은 자료였죠. 10년 전 일이 단순하지 않았나 봐. 수진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당시 정훈이는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요. 그런데 왜 조선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수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훈이는 조선소에서 안전 담당으로 일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노인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했죠. 정훈아, 조금만 더 버텨라. 노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는데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죠. 혹시 정훈이가 나를 보호하려고. 수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갔죠.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응급처치해주세요.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제네시스를 다시 확인했죠. 2차 번호판을 기록해둬야겠어. 수진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훈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왜 세탁소 앞에 매일 나타나는지도 의문이었죠. 분명 우연이 아닐 거였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4. 반전의 해꺼짓 이혼의 목적과 내부 고발의 흔적. 수진이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되고. 미영이가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있었어. 수진이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저녁 먹었어? 수진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방에 들어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차량, 노인의 모습까지 모든 걸 날짜별로 정리했죠.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노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수진이 떠보듯 말했습니다. 응, 좀 그랬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건넸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받아 마셨죠. 할아버지,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이제 은퇴했어. 노인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전엔 뭘 하셨어요? 수진이 계속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지. 노인이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은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인데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변호사가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수진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미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서 있었대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아저씨?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친구들이 그러는데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요.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데? 수진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훈이와 관련된 일인지 싶었죠. 미영아, 당분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수진이 당부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수진이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녁에 노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볼 일이 있어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정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왜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지? 노인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제 전 남편이에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래, 알고 있어. 노인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훈이 회사 선배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수진이 더 물었습니다. 응, 고문으로 일했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수진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이가 부탁했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모녀가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노인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수진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가 10년 전에 큰 사고를 고발했어. 노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조선소 크레인 전도 사고.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에서 숨기려고 했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진이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정훈이가 증거를 모았어. 음성 녹취, 영상, 서류 원본까지. 노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했어요? 수진이 가장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려고. 혼자 감당하기로 한 거야. 노인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정훈이가 거짓말로 이혼한 이유를. 그럼 다른 여자는? 수진이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너희를 멀리 보내려고 한 거지. 노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싸웠다는 거네요. 수진이 눈물이 났습니다. 응, 10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기암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노인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예요? 수진이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이가 마지막에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 위험해. 회사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거든.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사람이 있는 거군요.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매일 와서 확인하는 거야. 노인이 인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공개해야 해. 그래야 너희도 안전해져. 노인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노인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훈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노인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해야 해. 그리고 검찰에도.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겠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내일 만나러 간다고 했지. 노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노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수진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응, 정훈이를 위해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들이받기 언론 제보와 압수수색.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였죠.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관련 제보를 하고 싶어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이 USB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죠. 김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음성 녹취, 영상, 문서 스캔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김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포렌식 복제부터 해야겠어요. 김 변호사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해시값도 공증 받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약속했습니다. 복제 작업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에요. 언론에 제보해야겠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좋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노동 전문 기자가 있어요. 김 변호사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믿을 만한 분인가요? 수진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본 분이에요. 김 변호사가 보증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소 산업재해 은폐 사건이에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박 기자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사무실로 오세요. 김 변호사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박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제보자분이세요? 박 기자가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수진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자료부터 봅시다. 박 기자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복제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박 기자가 하나씩 꼼꼼히 확인했죠. 이건 정말 폭탄급이네요. 박 기자가 흥미진진해했습니다. 방송할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법적 검토부터 해야 해요. 박 기자가 신중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수진이 다급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해요. 박 기자가 답했습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이런 건 정확해야 해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박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박 기자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예고편부터 내보내려고 해요.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기뻤습니다. 네,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이에요. 박 기자가 확정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수진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격적인 제보 내용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군산의 한 조선소에서 대형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조선소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크레인전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회사가 이를 축소 보고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죠. 예고편이 나간 다음 날 조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합니다. 회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이런 자료를 흘렸을까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이 답했습니다. 전산 기록부터 확인해보죠. IT 담당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합동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수사관들이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뭔가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서류는 건드리지 마세요.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봉쇄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이 대거 압수됐습니다. 과거재해 은폐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런 문서들이 이렇게 많다니. 수사관들도 놀랐습니다. 당시 야간 교대 승인 도장이 위조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 도장 진짜인가요? 수사관이 관련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관련자가 발뺌했습니다. 포렌식 감정을 받아보죠.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안전센서 무력화 지시 파일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에요. 안전 전문가가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작업라인 출신 환자들이 많이 와요.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어떤 병이 많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간담독의 질환이 유독 많아요. 의사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회사는 첫 발표에서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회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대변인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추가로 나서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어요. 한 직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무엇을 봤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일부러 해제했어요.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노인의 자문 이력도 보도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고문이 은폐에 관여했다는 거네요.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해요.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실명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수진이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훈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진이 증거 제공 경위를 정리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방송 본편 방영 당일 정훈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응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갑니다. 노인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6. 공개 사과와 배상합의 정의의 진전.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조선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과거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나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고 규모를 축소 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장이 시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면적인 배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배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개별 협의하겠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과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쳤다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감춰왔는지 알겠네요. 유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에 관여한 임원들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인사팀이 발표했습니다. 형사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어요. 변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형사 책임 수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전 담당 임원부터 현장 관리자까지 포함됐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검사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벌받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1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작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외주와 공정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언제까지 끝낼 예정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정훈이의 진술 조서와 녹취는 핵심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검사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훈이 증언이 도움이 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검사가 확신했습니다. 노인도 기자회견에서 과거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회사 자문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은폐에 관여하셨나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방침을 따랐습니다. 노인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공범이라는 얘기네요.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잘못을 깨달았어요. 노인이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나요? 기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정훈 씨를 도와 증거를 모았습니다. 노인이 털어놨습니다. 노인은 사제를 출연해서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노인이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1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인이 밝혔습니다. 정말 기부하실 건가요?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고 있어요. 노인이 증명했습니다. 수진이 피해자 대표단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드리겠어요. 수진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원했던 일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치료비 지원 창구도 열 예정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세탁소를 임시 상담소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수진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훈이는 병원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추가 증언을 남겼습니다. 더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정훈이가 녹음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검사가 격려했습니다. 회사 금고에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정훈이가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증거요? 검사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다른 사고들 은폐 자료도 있어요. 정훈이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증언 덕분에 추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금고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수사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훈이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셨어요.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훈아. 수진이 정훈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조문했죠. 정훈이 형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후배 직원이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장 내에도 정훈이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분입니다. 추모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엄마, 저 산업안전 전공하고 싶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법원은 회사 비자금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피해 배상에 사용하겠습니다. 판사가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50억 원입니다. 법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는 사건 재발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산업안전감시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시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열어요? 시민들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개최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정의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죠. 해시태그 파트 7. 새로운 일상 세탁소의 무료 작업복 프로그램. 한 달 후 수진이 세탁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무료 작업복 세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수진이 간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지나가던 공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드려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직원이 궁금해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일이에요. 수진이 정훈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에 접수받고 금요일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시면 돼요. 수진이 이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조선소 직원이 고마워했습니다. 작업복은 특별히 살균도 해드려요. 수진이 추가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세제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약속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요. 담당자가 격려했습니다. 노동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매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단체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 사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계속해주세요. 대표가 당부했습니다. 협약서도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백리표 세탁소와 안전작업복 세탁 협약을 맺습니다. 시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에요. 시장이 격려했습니다. 매장 한쪽 벽면에는 안전수칙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작업 전 안전장비 점검하세요. 포스터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도 비치해놨어요. 수진이 손님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네요. 손님들이 감동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피해자 가족 상담 일정표가 놓였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이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혹시 비용이 들어요? 상담 신청자가 물었습니다.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안심시켰습니다. 공익제보 보호 절차 안내문도 함께 비치됐습니다. 위험한 일을 목격하시면 신고하세요.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안전한가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미영이도 주말마다 세탁소를 도왔습니다. 접수증 여기 써드릴게요. 미영이가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학생이 이런 일까지 하네요. 손님이 대견해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해요. 미영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미영이는 현장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저씨, 어떤 위험이 가장 무서워요? 미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화학물질이 제일 무서워. 눈에 안 보이거든. 베테랑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요? 미영이가 더 물었습니다. 방독면이랑 보호복을 꼭 착용해야 해. 직원이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미영이가 메모를 했습니다. 수지는 매출의 일부를 산업안전교육비로 적립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모으고 있어요. 수진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동네 상인들이 칭찬했습니다. 정훈이가 원했던 일이라서요. 수진이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적립된 돈으로 소규모 안전교육도 열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교육 있어요. 수진이 공지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시민이 물었습니다. 네, 누구든 환영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동네 상인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골목 조명을 더 밝게 바꿔야겠어요. 상인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야간 안전이 중요하죠. 다른 상인들이 동의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도 지도에 표시해요. 보안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공장에서도 새로운 안전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최신식 감지기를 설치했어요. 공장장이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안전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첫 분기 무죄의 기록이 달성됐습니다. 석 달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정훈이 형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감사해했습니다. 프로그램 첫 해가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료 세탁이 1200건이나 됐어요. 수진이 결산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시청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소독제 사용량도 크게 늘었어요. 수진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세탁소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무료 세탁해보려고요. 다른 세탁소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사장이 부탁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안전세탁소 협회를 결성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사장들이 찬성했습니다. 정훈이가 기뻐할 거예요. 수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탁소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안전 거점이 된 거죠.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계속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훈이의 뜻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죠. 해시태그 파트 8. 마지막 정리 사진 2장과 유서 없는 유산. 정훈이의 장례를 마친 다음 주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하러 오세요. 간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이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죠. 물건이 많지 않아요.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낡은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건 뭐지? 수진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2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첫 번째 사진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업복을 들고 서 있는 정훈이의 뒷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사진이지? 수진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다음 날이었죠. 그때 정훈이가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수진이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동 창문에서 찍은 세탁소 간판 사진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 집을 찍었네. 수진이 흔들린 화질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역시 날짜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글은 없었죠. 왜 이 사진들을 남겨뒀을까? 수진이 궁금했습니다. 수진이 달력을 꺼내서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에 적힌 시간과 자신의 기록을 비교했죠. 정훈이가 매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시간은 이혼 서류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훈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순간이었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이 정훈이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병원에 입원한 후 찍은 것이었습니다. 세탁소가 보이는 병실을 일부러 선택했던 거죠. 우리를 보고 싶어 했구나. 수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진들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소중한 기록이네요. 김 변호사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디지털로도 보관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스캔해서 해시값도 만들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약속했습니다. 사진 원본은 세탁소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 미영이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응, 끝까지 우리를 지켜봤어. 수진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졸업작품으로 이 사진들 써도 될까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건데?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산업재해 기억 프로젝트 전시에서 서문으로 쓰고 싶어요.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 허락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미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미영이는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미영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취지야. 수진이 응원했습니다. 세탁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산대 아래 서랍에 피해자 명단을 정리해서 비치했죠.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수진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료까지 정리하시다니. 시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정훈이가 원했던 일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골목 입구 간판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료 작업복 세탁 마이너스 매주 수요일 접수.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안전 교육 일정도 함께 적어놨어요. 수진이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자세한 정보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 평소처럼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난로에 불을 피우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며 정훈이를 떠올렸죠. 정훈아, 잘하고 있지? 수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금고에서 사진 2장을 꺼내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과였죠. 이제 우리가 계속할게. 수진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작업복 맡기러 왔어요. 손님이 더러워진 옷을 건넸습니다. 네, 금요일에 찾으러 오세요. 수진이 접수증을 써주었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손님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무료예요. 수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고마워요. 큰 도움이 돼요. 손님이 깊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외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노인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예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재단 일로 바빠요. 피해자 지원하느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정훈이가 기뻐할 거예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훈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미영아. 학교는 어땠어? 노인이 친할아버지처럼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발표도 잘했고요. 미영이가 자랑했습니다. 무슨 발표였는데?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발표였어요. 미영이가 답했습니다.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 노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지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료 세탁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루려고 해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기자가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수진이 겸손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정훈이가 원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군요. 노인이 감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루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15벌이나 접수됐네요. 수진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는 거니까. 수진이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를 자랑스러워해도 되죠?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영웅이야. 수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은 수진이 다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정훈아, 오늘도 수고했어. 수진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정훈이 뒷모습이 더 이상 슬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의 순간처럼 느껴졌죠. 두 번째 사진에 흔들린 세탁소 간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 수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정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수진이 사진을 다시 금고에 넣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시작이야.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난로를 끄고 전등을 하나씩 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간판을 한 번 더 봤죠. 백리표 세탁소 마이너스 무료 작업복 세탁.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이 또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수진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로에 불을 피우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금고에서 사진 2장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의식이었죠. 정훈아, 오늘도 함께하자. 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죠. 정훈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와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세탁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따뜻하고 꾸준하게. 수진이 접수대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진 2장은 다시 금고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정훈아, 고마워. 수진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어요.